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 이번 시간에는 거시경제학의 베스트셀러라 할 수 있는 맨큐의 경제학 책으로요. 제가 중요한 내용들을 한번 설명해 드리고자 합니다. 책 있으신 분들은요, 이번에 나온 새로운 책 어떻게 보면 9판을 가지고 수업을 간단히 진행하려고 합니다. 교재 있으시면 간단히 내용을 보시고 수업을 들으시면서 한번 책 보고 정리하시면 아마 공부하시는데 또 거시경제를 이해하시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합니다. 앞에 챕터 1장서부터 할까 하다가 그럼 너무 또 재미가 없을 것 같아서 요즘 하도 이슈가 되는 실업과 또 노동시장에 대한 챕터 7장서부터 하려고 합니다. 자, 우선 그 제일 앞에 책을 보시면요, 토마스 칼라일이 일하려는 의지는 있으나 일자리를 구할 수 없는 사람이 존재한다는 이 사실이 바로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운명의 불평등한 현상 중에 가장 슬픈 상황이다. 그러니까 일하려고 하는 능력과 의사가 있는데 일자리를 구하지 못한다라는 거. 너무 슬프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경작에서는 잡아야 할 두 마리 토끼가 바로 하나는 실업이고 하나는 인플레이션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실업이라는 것은 일하려고 하는 의지가 있어야 됩니다. 근데 일자리를 구하지 못하는 것이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어떻게 됩니까? 당연히 고통이 될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이제 가게를 끌어나가는 사람이라든가 물론 개인 자체로도 직장을 상실하게 되니까 생활 수준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돈을 못 벌잖아요. 그래서 생활 수준이 이렇게 하락하게 되는 그런 문제 발생하게 됩니다. 주로 이제 실업은 어떤 경우에 이제 크게 와닿습니까? 라고 하면 실업의 발생 원인 중에서 많은 것들이 있지만 주로 2008년 대공황서부터 이게 문제가 됐지만 2008년부터 미국 같은 경우는 2009년에 어떤 금융 위기라든가 아니면은 경기 후퇴, 우리가 경기 침체가 되는 거죠. 경기 후퇴로 인해 가지고 실업이 주로 발생하게 된다. 이걸 주로 이제 경기적 실업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우선 경제학자들이 관심을 갖는 것은 아니 도대체 실업의 개념은 오케이 알겠어. 근데 실업의 원인이 무엇인가? 그래서 첫 번째 관심사는 원인이 뭐지? 이게 이제 먼저 관심사가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실업의 원인을 정확하게 파악을 해야지 정부가 개입을 하던 그 정부가 개입하는 걸 뭐라 그러냐면 공공정책이라고 얘기합니다. 정부가 이러한 퍼블릭 팔리시를 통해 가지고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 그쵸? 예, 어떻게 실업이 문제가 발생하는가 그거를 알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정부의 이 정책은 나름대로 실업 문제를 해결하는데 우리가 초점이 맞춰지지만 때로는 정부가 개입을 했는데 오히려 상황을 악화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거를 우리가 정부 실패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책에서도 뭐라고 돼 있냐면 일부의 정책은 오히려 상황을 악화시킬 수 있다. 그래서 대표적인 예를 뭐라고 드냐면 우리가 이제 두 번째 단락 밑에서 세 번째 줄에 보시면 최저임금제를 가지고 예를 듭니다. 우리나라도 최저임금을 너무 급속하게 올렸다라는 것 때문에 경제에 미치는 충격이 크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최저임금을 높은 수준으로 규정해 놓은 최저임금법 이게 제정이 되면 특히 누구한테 피해를 주는가? 예, 최저임금제를 실시하면 숙련 노동자들은 괜찮아요. 이 최저임금의 대상이 되는 오히려 또 미숙련 노동자들이 오히려 일자리가 줄어들어서 더 피해가 커질 수 있다라고 얘기를 많이 합니다. 자, 우선 첫 번째는 이 실업이라는 건 오케이 나쁜 건 알겠는데 실업을 완전히 타개할 수 있을까? 완전히 실업률을 제로로 할 수 있을까? 그거는 불가능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거는 불가능하고요. 또 이 실업률을 제로로 만드는 것은 자본주의 메커니즘, 자유시장 경제하에서는 항상 존재합니다. 실업률이 제로가 되는 것은 북한 같은 나라밖에 없어요. 거기서는 다 취업을 시켜줘요. 김정은 위원장이라 해야 되나? 잘 모르겠는데 아무튼 다 취업을 시켜줘요. 근데 자기가 원하는 직장이 아닐 뿐이죠. 아우지 탄광에서 일을 한다거나 그럴 뿐입니다. 자, 거기 교재를 보시면 미국에 대한 어떤 통계 사례가 거기 나와 있는데 간단하게 한번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950년부터 2014년까지 예를 들고 있는데 미국의 실업률을 한번 살펴보니까 미국의 실업률은 맨큐의 경쟁이나 이런 외국책의 단점은 외국의 얘기만 있어가지고 그렇긴 하죠. 근데 우리나라 얘기는 알기 쉬운 한국은행에서 발간된 경제 지표라든가 홈페이지 들어가면 쉽게 한번 살펴볼 수는 있습니다. 자, 그런데 미국의 실업률을 보면 실업률이 0에 근접한 적은 없습니다. 그럼 가장 실업률이 낮았을 때가 언제입니까? 라고 하면 평균적으로 한 5%에서 한
한 6% 정도가 일반적인 상황이었고요. 이 얘기는 바로 뭐냐라고 하면 인구 18명당 1명꼴로 직장을 구하지 못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책 교재 있으신 분들은 한번 보세요. 우선 수평축은 시간을 이렇게 놓게 됩니다. 시간을 놓게 되고요. 수직축에는 이제 실업률을 이렇게 놓게 돼요. 자, 그랬을 때 미국 같은 경우에 데이터를 한번 분석을 해보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라고 했더니 실업률 자체가요, 1950년대부터 좀 이렇게 떨어졌다가 올라갔다가 뭐 이런 식의 형태를 보이고 있어요. 이렇게요. 그러다가 금융위기 때 또 실업률이 팍 치솟는 거를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랬을 때 교재에도 나와 있는데 이렇게 전반적인 추세선을 나타내는 빨간 색깔 있잖아요. 이걸 뭐라 그러냐라고 하면 자연 실업률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자연 실업률이라는 것은요, 말 그대로 자연스럽다라는 것을 얘기하게 되는 건데요. 자연스럽다라는 것은 내가 관심되는 부분이 여기를 할게요. 여기가 T0다라고 하면 상하루, 그러니까 전후로 해서 한 10년 정도를 기간을 평균을 내는 거예요, 실업에. 그러니까 이거는 말 그대로 어떤 장기적인 평균 실업률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좀 더 정확한 얘기는 다음에 또 볼 기회가 있을 겁니다. 말 그대로 내추럴 이런 표현을 쓰게 됩니다. unemployment 이렇게 얘기를 하게 돼요. 자, 그 다음 한번 보시면은요. 자, 그래서 이제 첫 번째 개념과 실업률을 어떻게 측정할 것인가 그거를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는 자, 실직 그리고 구직 그리고 그로 인한 자연 실업률 어떻게 계산을 할 것인가 네, 그거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교재를 보시면은요, 거기 뭐 위에 그림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그림을 가만히 보시면 이쪽이 이제 실업 이렇게 나와 있고요. 이쪽이 이제 취업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에 있는 사람들은 우리가 실업자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고, 여기는 취업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어요. 취업자들이 여기 있습니다. 자, 근데 취업자 중에서 일부는 직장을 잃게 되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쭉 이렇게 넘어가게 되는 거죠. 네, 색깔을 빨간 색깔로 해볼까요? 이렇게 쭉 넘어가는 그런 상황이 발생합니다. 자, 이렇게 넘어가는 경우를 우리가 실직을 한다라고 얘기하고요. separate해서 S라고 할게요. 자, 실업 상태에서 일부는 이렇게 직장을 구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되는 것을 우리가 구직한다, 구직률이다 해서 F, finding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우리가 여기 나와 있는 실업과 관련된 이런 지표들은요, 공통점이 뭡니까? 라고 하면은요, 우리 책의 191페이지 첫 번째 줄에도 나와 있는데, 이게 동태적인 모형이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거시경제학은 동태적인 시간을 가미한 모형, 다이나믹한 모형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됩니다. 자, 우리 실업률을 어떻게 구하는지 그 기본적인 식은 알고 계시죠? 첫 번째는 이게 L을 뭐라고 하냐면 경제활동 인구라 그러고요. 경제활동 인구는 일할 의사가 있는 사람들입니다. 거기서 취업자와 실업자 수를 합한 거, 그거를 우리가 경활 인구, 경제활동 인구예요. 요거를 경제활동 인구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그리고 E는 이제 우리가 취업한 사람들, U는 실업자 수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모든 노동자는 취업하거나 실업 상태에 있어가지고 경제활동 인구는 E 플러스 U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자, 여기서 우리가 실업률은 어떻게 구한다? 네, 그렇죠. 경제활동 인구 중에서 경제활동 인구가 E 플러스 U 중에서 U 이렇게 나타납니다. 얘가 L분의 U 이렇게 되는 거 알 수가 있을 겁니다. 자, 우리가 심플하게 보기 위해서 여기 나와 있는 경제활동 인구는 고정돼 있다라고 가정하고 얘기를 진행하도록 할게요. 자, 그렇게 돼 있고 F는 구직률이라고 보고 스몰 s는 실직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랬을 때 우리가 여기 나와 있는 자연 실업률이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자연스럽다라는 얘기는 이게 무엇을 뜻합니까? 라고 하면은 내추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요 얘기는 실업률이 상승하지도 않고 하락하지도 않는, 그래서 요게 바로 노동시장이 안정 상태에 있는 그 상태를 나타내요. 안정 상태에 있는 경우를 나타냅니다. 한강물이 밑에 물이 쫙 흐르긴 하지만 물이 수위가 올라가지도 않고 내려가지도 않는 그런 상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몸이 안정적인 상황이다라고 하면 몸이 더 뚱뚱해지지도 않고 빼빼지도 않는 상황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위에 그림을 살펴봤을 때 안정 상태다라고 하면 취업자에서 직장이 잘리는 사람들, 취업했다가 잘리는 사람 수는 어떻게 됩니까? 하면 이 취업자 수를 우리가 2라고 하고요. 실업자 수를 U라고 하면 여기서 이렇게 잘려가는 사람의 수는 점점점점 여기서 할게요. 여기 보시면
S라는 잘리는 사람이죠. S라는 이직률에다가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다음 요거 있잖아요. 여기서 이렇게 가는 사람들의 수는 어떻게 됩니까? 라고 하면 구직률에다가 여기 보시면 실업자 수 이렇게 되는 거 알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잘리는 사람과 취업하는 사람 수가 이렇게 같게 되면 이게 튜브 안에 뭐 국민소득도 언제나 튜브라고 말씀드리죠. 이 튜브 안에 물이 일정하게 흐른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다시요. 안정 상태다라고 하면 내가 몸이 더 뚱뚱해지지도 않고 빼빼지지도 않는 상황이다라고 하면은요. 먹는 거랑 밖으로 배출하는 거랑 그게 같은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셨죠? 네, 그래가지고요. 우리가 여기 나와 있는 실업률을 여기에다 좀 이용을 해서 값을 집어넣으려고 합니다. 자, 다시요. 여기 나와 있는 요 식 있잖아요. 요 관계식. 요게 이제 안정 상태에 도달한 것이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요걸 이용해 가지고요. 실업률 계산하는 게 요거니까 여기다 집어넣어서 계산을 해 보려고 해요. 자, 어떻게 계산하면 될까요? 예, 그냥 U나 E로 바꾸면 되는데 E를 여기다 대입해서 제거를 해 보도록 할게요. 그럼 E는 어떻게 됩니까? E는 자, S가 이렇게 내려가요. F에다가 U를 여기 밑에 실업률 공식에다가 대입을 하면 되겠습니다. 이해 가시죠? 대입을 하게 되면 자, 여기다 대입을 하세요. 2를 여기다 대입을 합니다. 대입을 하면 여기다가 다시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저걸 대입하니까 S분의 FU 더하기 U 분의 U 이렇게 되는 거 알 수가 있죠. 그러면 U 이건 지워집니다. 이렇게 다 지워져요. 그래서 이걸 정리하면 F 더하기 S분의 S 이렇게 되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이게 이제 사실 어떻게 보면 자연스러운 안정 상태에서 실업률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자,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이 안정 상태의 실업률을 우리가 뭐로 우리가 도출해 낼 수 있습니까? 라고 하면 여기요. F라는 구직률과 S라는 이직률에 영향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 나와 있는 자연 실업률을 계산한다라고 하면 이 자연 실업률은 뭐에 의해서 영향받습니까? 라고 하면 S와 F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라는 것을 우리가 첫 번째 확인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F가 어떻게 됩니까? F가 올라갈수록 그리고 S가 낮아질수록 자연 실업률을요. 내추럴해서 이렇게 n이라고 쓸게요. 낮아진다라는 거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예를 통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예를 통해서 내용을 한번 살펴보면 우리 교재도 나와 있습니다. 자, 만약에 숫자를 들었어요. 취업 인구의 1%가 매달 직장을 잃는다라고 하면 S 이직률이 0.01이다라는 것을 의미하고요. 이는 평균적으로 거꾸로 얘기하면 0.01분의 1, 즉 100개월 동안 그게 8년 동안 어떤 사람이 계속 직장을 잃게 그게 지속된다. 직장이 지속된다라는 것을 의미하고요. 그리고 실업자의 약간 20%가 매달 새로운 직장을 얻는다라고 하면 F가 20%가 얻게 되는 거니까 0.2 이렇게 돼 있다고 합시다. 자, 그러면 실업 상태가 0.2분의 1 이렇게 하면은 5개월 동안 실업 상태가 주기적으로 계속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러한 상태가 있는데 우리가 이때 안정 상태에서 실업률이다. 이걸 자연 실업률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L분의 이게 경제활동 인구죠. U 이렇게 나타내면 이 L은 어떻게 됩니까? 라고 하면 0.01 더하기 0.2 분의 0.01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분자는 S고 S 플러스 F 이렇게 구할 수가 있어요. 자, 이렇게 계산을 하게 되면은 이게 0.0476 이렇게 되는 거 확인할 수 있어요. 대략 그래서 실업률은 자연 실업률은 5%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네요. 알겠다. 자연 실업률 알겠는데 야, 이게 정책적인 함의가 무엇을 가지고 있는가? 그거를 좀 시사점을 잘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요. 자연 실업률을 낮추는 어떤 정책도 굵은 고딕으로 되어 있는데 실직률을 낮추거나 구직률을 증가시켜야 된다. 자, 그러니까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얘를 낮추기 위해서는 방법이 어떻게 돼야 된다? 그렇죠. 이직률을 낮추거나 구직률을 높여야 된다라는 거 알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래서 이 모형에서는요, 한계가 뭘까요? 정책적 함의는 알겠는데 이 자연 실업률에 대한 우리가 계산하는 것까지는 얘기를 했는데 거기서 발생하는 한계라든가 이거는 뭐가 있는가라고 하면은요, 첫 번째 우리 책에 예시하기로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첫 번째, 왜 실업이 존재하는가? 그 문제는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실업의 어떤 존재 이유에 대해서는 설명을 하지 못한다라는 거.
그리고 만약에 이 실험 모형에서는 빨리 구직을 할 수 있도록 한다라고 하면은 그러면 실업률을 거의 제로로 만들 수가 있게 되는데 현실에서는 왜 그렇게 빨리빨리 구직을 할 수 있게 되는데 실업률이 0으로 안 떨어지는가 그런 거에 대한 얘기를 좀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요거랑 또 어떤 구직이라든가 이런 경우에 마찰이 생긴다는 표현을 써요. 아니면 임금이 즉각즉각으로 조정되지 못하는 현실을 볼 수 있는데 그런 상황을 우리가 임금의 경직성 이런 거에 대한 설명력이 좀 약하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시고요. 다음에 제 2절과 관련된 구직과 또 마찰적 실업, 그 마찰적 실업의 개념과 마찰적 실업이 발생하는 원인, 요것들은 다음 시간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